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단순하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 플롯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서 거기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죠.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플롯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별도의 팝업을 띄워서 그래프에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제가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도의 팝업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서브 VI를 운영을 해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을 띄워줌으로 인해서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뜨는 효과를 4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3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 간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별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성 신호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신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성 신호수를 내가 3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3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롯 번호 같은 경우는 내가 별도의 다이얼로그에 표시하고자 하는 플롯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롯 넘버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플롯 번호를 0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0번 플롯에 해당하는, 즉 파란색 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 그래프 표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 상단과 같이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그래프로 표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되겠고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VI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이 생성 신호 수에 의해서 포루프가 이제 반복 수행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포루프 안에서는 다시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안에 포루프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포루프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2를 더한 거죠.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인데 2를 더해줬기 때문에 처음 수행할 때 1값이라고 하는 1값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올 때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소가 1인, 자,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1차원별 데이터고, 두 번째는 자, 원소가 2인, 원소가 100개인 1차원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소가 3인,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1차원별 해서 3개의 1차원별이 합쳐져서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데이터를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인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플롯 번호 같은 경우는 내가 생성한 신호 수에 의해서 맥시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값을 리미트를 걸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신호 수에서 2를 뺀 값을 이 맥시멈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유저가 이 플롯 번호를 예를 들어서 생성 신호는 3개인데 3을 인가한다. 그런 경우에는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값은 2가 되겠죠. 3을 인가했을 경우에는 2가 설정이 되도록 운영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 이벤트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 표시라고 하는 버튼하고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표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입력으로 인가받은 2차원별 데이터에 대해서 플롯 번호에 해당하는 행의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플롯 번호에 해당하는 행 값을 뽑아서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거를 다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서브 VI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관련된 서브 VI에서는 이 입력 데이터를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어 있고,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그 뒤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유저가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클릭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 버튼을 클릭한다는 것은 패널 닫기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버림 값을 거지로 한다는 건 뭐냐면 프론트 패널을 닫지 않을 거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버림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패널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만약에 거시로 했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되면 VI의 프론트 패널이 이제 완전히 닫히게끔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그래프 인디케이터 표시하기라고 하어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파일에서 새 VI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을 먼저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자,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함수 팔레트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포루프에서 자, 포루프 안쪽의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바깥쪽 포루프를 하나 운영하시겠는데요. 바깥쪽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에서 컨트롤을 하나 만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생성 신호 수라고 하겠습니다. 생성 신호 수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제가 더하기 1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증가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 주시겠고요. 그 더한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초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자, 원소가 총 100개가 되는 1차원 배열이 나오고, 다음은 2, 다음은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 3쌍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입력으로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라벨은 그래프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코드 같은 경우도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드신 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자, 정지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케이스에 정지 버튼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블록 다이어그램에 있는 자,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 프론트 패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정지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2차원 배열 데이터 인디케이터를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 신호 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플롯 번호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신호 수를 자, 우선은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이거를 하나 복사해서 플롯 번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라벨은 플롯 번호라고 하겠고요. 자, 뭐 데이터 타입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인테저 32빅 그대로 하겠고요.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빈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라벨은 이론에서처럼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오프 텍스트는 그래프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입력 컨트롤 사이즈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고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높이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 작업이 다 이제 끝났고요. 생성 신호수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겠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버튼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에 디스플레이 버튼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브 VR을 하나 운영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자, 플롯 번호에 대해서 맥시멈 값을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번호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데이터 입력 제한 부분에 가셔가지고 최대 값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에러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관련된 값은 생성 신호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을 빼주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 신호 수가 3이다 그러면은 플롯 번호로 인가할 수 있는 거는 0, 1, 2 세 가지이기 때문에 2를 뺀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생기게 되겠는데, 여기서 삽입을 하신 다음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DBA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디스플레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별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플롯 번호에 해당하는 원소만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서 행의 값을 자, 플롯 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이제 서브 VR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VR 하나 만들 텐데요. 서브 VR는 자, 새 VR을 하나 자, 불러오시겠고요. 자, 메인 VI에서 자, 프론트 패널에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저장하신 다음에 저는 서브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서브 V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보이게 하겠고요. 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론에서는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꿨는데요. 그냥 그대로 인테저 32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죠.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을 가져오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자, 커넥터 패널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만 표시할 거고요.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의 오른쪽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이 아이콘 모양을 자, 선택을 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disp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입력으로는 자, 데이터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메인 VI로 가셔가지고 메인 VI에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값을 하나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겠고요. 자, 서브 VI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이 그거를 자, 컨트롤로 변경하시겠고요. 데이터 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을 가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에는 이게 이제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사용자한테는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하겠고, 왼쪽 상단으로 커넥터 펜만 연결해 주시겠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은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제 코드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 데이터 입력 값을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그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실질적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지우겠고요. 자, 메인 VI에서 이 배열 인덱스 출력 값에서 하나 컨트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하나 생성하시겠고요. 자, 이걸 잘라내신 다음에 서브 VI에서 가져오시겠고요. 이름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할게요. 자, 데이터라고 하겠고, 이 데이터는 1차원 배열 데이터인데 이거를 그래프에 그대로 배치를 시키면 되겠고요. 서브 VI를 운영할 때는 항상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에라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이번에는 에라를 그대로 내보내 줄 텐데, 자, 여기서 보면은 플래시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사용자 이벤트에 의해서 VI를 정지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플래시 시퀀스 구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는 뭐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이벤트를 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벤트 구조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우측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패널 닫기에 대해서 버린 값을 저는 거짓으로 해서 이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I가 완전히 종료가 되게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가 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오른쪽으로 하겠고요. 데이터를 자, 위로 올리겠고요. 커넥터 펜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왼쪽 상단은 데이터, 오른쪽 상단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브 VI도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서브 VI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자,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불러올 거고요.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서브 VI 사이즈를 실질적으로 유저한테 보여주는 부분은 그래프 인디케이터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꾸며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윈도우 모양에서 자, VI 이름과 동일을 체크해야지 하시겠고요.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다음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VI에서 마저 코드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이 배열 인덱스 함수에서 플롯 번호에 해당하는 행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신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서브 VI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때 관련된 서브 VI에 대해서 자, 별도의 자,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제가 내릴게요.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리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가장 코드가 높기 때문에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을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자, 호출 시 프론트 패널 보이기와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이 있고 컨트롤 팔레트 닫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세 가지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Y축 같은 경우는 오토 스케일을 체크 해제하시겠고요. 제가 0과 그 다음에 5 사이 값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까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1인 원소, 그 다음에 2인 원소, 3인 원소인 1차원별 데이터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플롯 번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2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래프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 원소가 3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3 데이터에 해당하는 자, 그래프가 출력으로 나오겠고요. 여기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자, 이렇게 패널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I가 완전히 닫히겠죠. 최대값이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이제 증가 감소처럼 위아래 위쪽 화살표, 이제 아래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게 리미트 값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값 같은 경우도 설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프로퍼티에서 자, 데이터 입력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숫자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소값은 제가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하고 최대값은 2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강제 변환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다시 실행하셨을 때 이 관련된 값이 0 이하로는 설정이 안 되고요. 2 이상으로도 설정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값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성 신호를 4개를 하고 그리고 자, 그래프의 이쪽 Y축을 10까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게 되면은 4개의 데이터가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플롯 번호 같은 경우는 3까지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을 설정했다는 거는 이 원소가 4인 자,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누르시게 되면은 원소가 4인 그래프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서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플롯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플롯 데이터를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에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